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테슬라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 기업들에게는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인지,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양자 컴퓨터는 지금도 올라갈 부분이 더 높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 거예요. 실질적인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자, 뭐라고 나오느냐, 이제 5명 중에는 4명이 손실이다. 뭐가요? 양자 컴퓨터가. 그래서 눈물의 물타기다 라고 하면서 최근에 제가 방송하는 이 방송에도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양자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이미 2배, 3배,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보유자 분들을 위한 방송이다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요.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찾아봤다라고 하면 댓글을 남길 수가 없는 게 뭐냐? 자, 지금도 보면은 아이온큐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라 해요? 제가 이 당시에도, 자, 지금 이 내용이 아닌데 제가 잠시만 자, 보면은 이 양자 컴퓨터의 최고의 호재다가 아니라 과거에 이 가격 전략을 잡아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 잡아드렸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고 있다, 18달러에서 30달러, 손절 타점 13달러라 잡아드리면서 지금 오히려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서 매수하고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에요. 지금도 오히려 제가 원하는 매수 타점이 안 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하는 거는 사실은 할 말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실스크도 많이 문의를 해요. 근데 실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장기로는 제가 안 잡아드려서 다시 한번 잡아드려야 될 것 같다 같은 생각 들지만, 중요한 건 이제 단기로만 대응하라고 했을 때도 단기 대응하고 반등 났다 지금 다시 조정이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한다, 손절 타점을 애초에 2.8달러로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손절도 잡아드렸는데 지금 빠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손절가도 오지도 않았어요. 손절가가 와야 어떻게 어떻게라도 이야기를 해주죠. 이미 사실 실습 같은 경우도 소개시켜드리고 과거에 한번 많이 올랐다 또 조정 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격 전략이라는 걸 좀 참고를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강태공이 저거 좋다고 했으니까 전 시장가로 갖다 박으라는 얘기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섹터 수혜주들을 이미 소개시켜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도 올라간 종목들이 나왔고요. 이미 거기서 수익 보신 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빠질 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장가로 갖다 박아 놓고 어떻게 해요 할 때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또 실적 발표가 나와줬습니다. 이제 보다시피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제가 안 보여드려도 다 뉴스로 나왔으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전년 대비해서도 하회하긴 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시장에는 뭐예요? 큰 악재로 사실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왜 이런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오히려 호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하면은, 자,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도 사실상에 오늘 이 테슬라의 주가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차트를 봤을 때도 보면은 어떤 식의 흐름, 상승 포지션을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봤을 때는 사실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보면 알겠지만 오늘 장중에 이제 시간에까지 포함하면 거의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밀렸었습니다. 밀렸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차트만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가 상승하기 전에 375달러를 강하게 지켜내는 그림이구나. 그래서 이게 지켜내면서 상승으로 돌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차트만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전 테슬라의 이런 이 오늘 주가를 보면서 또 양자 컴퓨터 섹터에는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자, 지금 테슬라가 사실 이렇게 반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테슬라가 뭘 발표했냐? 실적이 시원치 않아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뭐 때문에? 이 일정 한마디 때문에 테슬라가 주가 급반등했다고 하죠. 뭐 때문에? 자율주행차. 올 6월이면요 자율주행차 로보택시를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보면 좋은데,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이거예요. 제가 이 과거 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고 안 보신 분들 다시 보셔도 좋아요. 이 당시에 머스크 CEO가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지금 인수할 수도 있다 뭐라는 이런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얘기했던 게 뭐였냐고 하면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일론 머스크의 뭐가 제기가 되느냐? 인텔 인수설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뭐 일론 머스크 CEO가 인텔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이 인텔의 뭐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업의 이런 필요한 기술력들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당시도 얘기했던 거는 이 엔비디아 젠슨학 CEO가 지금 발표한 게 자율주행이고 휴머노이드고 이 모든 영역에 양자 컴퓨터를 도입을 함으로써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젠슨학 CEO한테 긁혔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양자 컴퓨터 기업으로서 이미 투자를 했던 기업으로서 매물이 나온 게 인텔이라고 하면은 인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앞으로도 이슈가 되면 이슈가 될수록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한다 했어요. 아이온큐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 시장이 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함께 또 같이 실적이 나와준 게 뭡니까? 이제 IBM이라는 기업이에요. IBM. 그러니까 IBM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굉장히 메리트에서 거의 10% 이상 상승하죠. 그러면서 전에 있던 고점대를 다 뚫어버리니까 이 신고가 패턴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근데 사실 뭐 IBM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죠. 하나긴 한데, 다만 이제 IBM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양자 컴퓨터로 올라간다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할 수도 있어요. 왜? 이번에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가 뭐 강하게 상승했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 신고가 패턴, 그러니까 이전의 고점대를 돌파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4분기 이번 실적 호주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IBM이 상승을 하는 추세, 흐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찌됐든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다? IBM이라는 기업은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실적 때문이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이 IBM의 신고가 패턴은 랠리는 오히려 뭐를 만들 수 있다? 양자 컴퓨터의 동반 상승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IBM이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2029년도까지인가요? 완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을 때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섹터들이 같이 움직였던 걸 보면은 절대적으로 이 IBM의 상승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이 아예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나라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온큐를 뭐 대장주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저가형 스몰캡 종목이라고 좀 보면 좋죠. 제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총 뭐 1억짜 시총 100억짜리가 10배 오르는 게 시총 100조, 200조 이런 종목이 2배 오른 것보다 더 쉽다라고 저희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IBM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뭐 하고 있어요? IBM 같은 경우도 이 양자 컴퓨터 특허 순위만 본다라고 하면은 1위가 중국의 오리진 퀀텀이고요. 이 오리진 퀀텀 다음으로 바로 미국의 IBM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미국의 양자 컴퓨터 대장주는 원래는 아이온큐가 아니라 IBM이어야 맞습니다. 다만 뭐다? 이런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기업 이 주가 우리가 보통 시가총액 그러니까 뭐 주식 어쨌든 시가총액으로 따지는 이 기업의 크기라고 보겠죠. 기업의 이런
이 주가 랠리를 이제 이어가기에는 시총이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형 스몰캡 종목 같은 그런 이제 아이온큐나 이런 이 좀 싼 기업들이 대장주처럼 크게 뭐 10배, 20배 올라가니까 이런 걸 대장주로 하는 거지, 사실상 이런 특허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IBM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 IBM이 어찌됐든지 실적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즉 그 실적을 가지고서 신고가 랠리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른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바인사이클을 받고 올라갈 확률도 높다라는 거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지금 IBM 같은 경우가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나왔던 게 또 이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드디어 이 양자 컴퓨터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엮이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1월 26일 같은 경우도 기사가 나온 게 40년간 해결 못했다라고 하죠. 이게 뭐냐고 하면 이제 뭐 제약 바이오 관련된 부분. 그래서 드디어 미제문 열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양자컴으로 항암 후보 물질을 발굴했고요. 미국의 인실리코미디신이 세계 처음으로 성과를 냈어요. 근데 이 성과를 냈던 게 뭐다?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함으로써 성과가 나왔다라는 거고, 중요한 게 여기서 어떤 양자 컴퓨터를 활용했느냐 봤더니 뭐다? 자, 보면 알겠지만 2번 이제 일반 슈퍼컴퓨터보다 100배 이상 빠른 양자 컴퓨터인데 누구다? IBM의 16큐비트 퀀텀 프로세서로서 110여만 개의 화합물을 분석한 결과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IBM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제약의 영역으로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미 결과물을 도출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가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오히려 이 주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빠져날 부분은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그 지금 실질적인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영역에 있어서도 지금 뭐 이 IBM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게 또 양자 관련되는 기업들이 또 누가 또 뛰어들고 있다. 자, 보면 알겠지만 IBM도 뛰어들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뛰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엔비디아 뭐 이런 해갖고 지금 뭐 확실히 뭐 신약 개발에 활용 가능한 주요 양자 컴퓨터 플랫폼이고요. 뭐 계약이 나온 기업도 있고 안 나온 기업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신약 개발에 뭐 쏟아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충분히 그런 부분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하여 새로운 양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뭐 이런 것들, 아스트라제네카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약 백신 관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행 모멘텀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아마 제가 이제 앞에 썸네일에 이제 또 10배 이상 또 10배 갈 수도 있다라고 또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제약 바이오 사실 시장에서는 저는 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 어떤 영역보다도 가장 크게 엮이는 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암 치료제라든지 이런 내가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 불치병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꿈과 희망만 가지고요. 적게는 10배, 많게는 뭐 20배, 30배도 올라간 기업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비만약이 이슈가 되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기업을 이제 일라이릴리,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것도 있지만 일라이릴리 같은 것도 결국에는 10배 이상 올라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양자 컴퓨터가 제약 바이오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이 순간 이 주가 자체는 앞으로 올라갈 일이 더 남았지 빠질 일보다 올라갈 일이 더 많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이슈 앞으로 뭐 결과물이 얼마나 단기간에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걸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뭐가 나와준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그 주가의 상승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특히나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가 빠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분명히 저희들 아까 앞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이 딥시크 사태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빠진다. 이건 AI 섹터, AI 기업들의 이 빅테크 기업들에겐 타격이 있는 게 맞지만 양자 컴퓨터는 빠져야 될 이유가 하등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다? 분명한 건 뉴욕 증시가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낙폭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 서학개미들의 이 공포심에 따른 투매, 이 손절 물량이 오히려 양자 컴퓨터까지 타격을 입힌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금 이미 벌써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있어요. 뭐가 나오고 있느냐? 딥시크에 따른 이 견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도 딥시크 조사한다. 뭐 데이터 무단 수집 뭐 가능성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딥시크 폭풍으로써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저사양 칩 뭐 중국 수출 통제 검토한다 하면서 이미 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딥시크 사태에 따른 쇼크에 따른 이 주가 하락이 오히려 해프닝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존에 매수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